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장마가 시작되자마자 충북에는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오늘 낮과 오늘 밤 두 차례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기상청이 콕 집어 예보했는데요. 2년 전 충북에 막대한 피해를 줬던 집중호우를 떠올려 보면 산사태와 급류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농촌 마을의 교량 확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천물이 흐르는 통로는 보행교 및 배수관 서너 개가 전부로 집중호우 시 범람 위험이 큽니다. 농민들이 아무래도 자기 전답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가 물에 떠내려갈 수도 있고 차량이 지나가다가 또 유실될 수도 있고 그런 걱정은 되죠. 충북에 큰 피해를 남겼던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 당시 진천군 문댁면에서는 밤새 폭우가 쏟아지자 자신의 논을 점검하러 집을 나섰던 60대가 불어난 하천물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장마 시작과 함께 집중호우가 예보돼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천과 단양, 음성, 진천, 충주 등 5개 시군에 오늘 오전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어제부터 사흘간 충북 북부와 중부는 100에서 300mm, 남부는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린다고 예보됐는데 특히 오늘 낮 그리고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두 차례 집중적으로 쏟아지겠습니다. 29일 밤부터 30일 오전 사이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고 순간 풍속 시속 70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2년 전 집중호우 당시엔 도내 북부권에서 산사태와 급류 사고가 잇따라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았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은 미리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밤에 농수로를 점검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지하차도에 진입하거나 하천변 주변에 주차하는 행위는 피해 주셔야 되고 농촌 같은 경우에는 수로 점검이나 논에 가까이 가는 행위 등은 바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물폭탄을 퍼붓는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음성의 한 대학교에서 강풍에 쓰러진 나무를 치우던 60대 교직원이 옹벽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안전모와 안전망 등 안전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추후 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전국 대학교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이 될 전망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성군 소재 한 대학교입니다. 건물 뒤편에 나무 한 그루가 위태롭게 걸려 있고 바닥에는 나뭇가지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강풍에 넘어진 나무를 치우던 60대 교직원이 옹벽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최근 강풍이 불면서 나무가 쓰러졌는데 이곳 3m 높이 옹벽으로 올라가 나무를 정리하려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벌목 작업은 숨진 교직원과 청소 용역업체 직원 2명 등 모두 3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측이 조경업체를 부르자고 권고했지만 간단한 작업으로 판단한 채 직접 수행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전모와 안전망 등의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했는데 안전만 설정 안 하고 있었고 다른 안전조치 부분도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고 원인 조사를 면밀하게 진행해서 사고가 발생한 이 대학의 교직원 수는 53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대학교 중 중처법 적용 첫 번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추후 조사에서 안전의무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대학 법인이사장이 처벌받게 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가로수의 생장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가로수 보호덮개를 설치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 보호덮개 규격에 맞추려고 수목을 훼손한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내덕동의 한 도로변입니다. 최근 보도블록 교체 공사와 함께 가로수마다 보호덮개가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나무 밑동이 허옇게 패여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나무 밑동이 도끼로 내리친 듯 사정없이 깎여 있습니다. 가로수 보호덮개에 맞추려고 가로수 옆면을 자른 겁니다. 여기를 까는 데는 상처가 입으면은 야네가 회복이 안 된다고. 더군다나 이 어린 나무들은 회복이 되는데 나이 먹은 나무들은 회복이 안 돼요. 거기가 썩는다고. 해당 구간의 가로수는 벚나무 약 40그루, 절반 가까운 나무가 훼손된 것을 확인한 청원구청은 작업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저희가 공사 감독을 할 때 좀 보호판을 잘라서 하는 방식으로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주시는 가로수 관리 매뉴얼을 4개 구청과 공유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또 훼손된 수목은 약품 처리하고 생장에 방해되는 철제 보호 덮개는 모두 걷어내기로 했습니다. 가로수 보호틀을 걷어내고 나서 앞으로는 이제 산림관리과에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예산을 투입하든지 인조잔디를 덮어 씌우든지 하는 방향으로. 시민들의 눈을 의심케 한 업체의 황당 작업도 문제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청주시도 책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다음 달 취임하는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이 일각의 지적에도 유튜버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를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자칫 논란에 휘말릴 소지도 있습니다. 조용강 기자입니다. 김영환 당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인 김영환 TV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의 지적을 의식해 정치색이 짙은 영상들을 대거 삭제하고 향후에는 충북을 알리는 공익 목적으로 유튜브를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북 도정을 위한 또 농민을 돕기 위한 그리고 인문학적인 바탕 위에서 방송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15만 명에 달하는 전국의 구독자들에게 충북을 홍보하는 효과와 함께 우려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직자의 정치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개인방송 활동 지침에서도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와 품위 유지, 정치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 당선인의 유튜브 활동은 일상적인 일정이나 도정 홍보, 지역의 관광지나 개인 활동 소개 등으로 극히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튜브의 특성상 발언 내용이나 수위 조절이 쉽지 않고 정치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규정도 모호해 자칫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소지도 있습니다. 정치 색깔을 완전히 배제하고 충청북도를 소개하면서 충청북도 발전을 위한 이런 유튜브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인 방송 제작에 비서실 직원 2명이 투입돼 논란이 됐고 원희룡 전 제주시장은 2년 전 개인 유튜브에서 지역 특산물로 만든 영양죽을 판매했다가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과 윤건영 충북교육감 당선인이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충북 교육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당선인들은 충북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AI 영재고 설립 등에 공감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급식비 조정과 분담률에 대해서도 실태 파악 뒤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당선인은 김병호 교육감의 핵심 사업인 행복씨앗학교에 대해서는 6개월 정도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개선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가 국민의힘 청주시 의회 의장 후보인 김병국 의원에 대해 주소지 허위 신고와 농지 불법 전용 의혹을 제기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김 의원이 지역구인 낭성면이 아닌 청주시 복대동에 살고 있다며 지역 유권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도 의장용 전입 의혹이 있다며 행정당국의 철저한 사실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매일 지역구에 가다시피 하고 농지 불법 전용 의혹에 대해선 해당 땅 일부가 도로 편입이 예정돼 있어 그대로 두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충북의 30대 여성 취업자 수가 1년 새 18%나 감소하며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연령의 고용 회복과 반대 현상인데요.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 단절을 겪는 30대 주부가 만든 아이용품 전문점입니다. 아이를 기르는 엄마가 창업을 하고 디자인 특허와 안전 인증을 받기까지 크고 작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아이 좀 일찍 재우고 물건을 한번 팔아보자. 그래서 전자상거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초창기 그런
스텝들이 있는데 그런 스텝들을 조금 뛰어넘겼어요. 코로나 엔데믹이 무색하게도 충북의 30대 여성 상당수가 노동시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17개 시도 중 충북은 30대 여성 취업자 수가 18%나 감소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30명이 넘는 교육 강사들이 소속된 보건교육 전문업체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이 전직 경험을 살려 학교와 단체 등에서 활동하면서 1년 새 사업 규모가 2배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기업의 풍토가 여성들을 노동 현장에서 내몰고 있다고 말합니다. 업무 역량도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직원들로 인하여서 결혼과 출산을 조금 꺼리게 하는 그런 기업 풍조가 있었습니다. 향후 위기 발생 시 유사한 고용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30대 여성의 일자리 체질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이 외에도 30대 여성들을 위한 고용 보조금 등 인센티브 확대와 맞춤형 취업과 창업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가상현실 장비를 활용한 화재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 몰입해 완강기와 사다리차 등 실물로 경험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교실에 앉아 VR 장비를 쓰고 이곳저곳을 둘러봅니다. 가상현실을 활용한 화재 안전체험 교육으로 일상 공간인 학교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올바른 대피 방법을 직접 경험합니다. 검은 연기를 피해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고 좀 망설였는데 하다 보니까 적응돼가지고 잘 했어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구조 헬기를 타거나 사다리차,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하는 법도 익힐 수 있습니다. 이제 앉아서 배운 것보다 더 재밌고 신비로웠어요. 저는 약간 글이나 동영상으로 보던 걸 매일 가서 질렸는데 VR로 보니까 더 와닿아서 더 이입이 잘 된 것 같아요. 더 즐거워하는 것 같고 나중에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제 실제 화재가 났을 때 더 침착하고 안전하게. 세종시 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이 개발한 VR 화재 안전체험 교육은 학교에 2주간 장비를 대여해주는 형식으로 학교에서 쉽게 교육할 수 있도록 누리집의 사용 매뉴얼 등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체험 시설이 마련이 돼 있어도 학교에서 체험을 못 오는 상황이 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실제 상황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교육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또한 화재 안전체험 콘텐츠 외에도 다양한 안전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해 나갈 방침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청주시가 위기 가구 보호와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긴급 복지 지원제도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생계 지원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26%에서 30%로 인상되고 재산 기준이 되는 실거주 주택 1개소는 1억 5,200만 원에서 1억 9,4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한시 완화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제천시가 학예 대학생 일자리 참여자 500명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본인이나 부모가 제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제천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선발된 학생은 8월 1일부터 4주 동안 제천시청 등에서 행정사무보조, 행사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